어머니 손에서 생선 냄새 나요. 국에서도 옷에서도 그냥 냄새가 나요. 냄새나는 그 손이 이제는 보기 싫어요. 우리 애도 곧 태어나는데 그런 손으로 안아주지 마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평생 생선가게에서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들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며 살았어요. 생선 손질하고 내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도 그냥 물에 헹구고 또 일했죠. 왜냐면 그 손으로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젊을 땐 냄새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서 고등어 상자 들고 무거운 얼음 포대를 메고 가게로 돌아오면 하루가 이미 반은 지나 있었죠. 손끝이 늘 짠내와 피비린내로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손으로 밥을 짓고 아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하루를 버텼어요. 남편이 병으로 떠난 뒤 나는 일밖에 몰랐어요. 공부만 해라. 그 말 하나로 아들을 키웠죠. 비 오는 날엔 손가락 마디가 시리고 겨울엔 얼음물에 손이 얼어붙어도 그 손으로 생선을 다듬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선 냄새가 났어요. 비린내요. 하지만 그 냄새는 내 삶이었어요. 내 손에 밴 생선 냄새엔 아들의 밥 냄새, 학교 냄새, 그리고 내가 버텨낸 세월의 냄새가 같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그 냄새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불쾌한 냄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생선은 가게에서만 다뤄요. 집에서는 좀 냄새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내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 사이로 염분이 남아 하얗게 굳어 있었죠. 그게 내 인생의 흔적이었는데 이제는 지워야 할 오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손을 씻고 또 씻어요. 뜨거운 물로, 차가운 물로, 비누로, 주방 세제로 아무리 씻어도 냄새는 빠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손이 아니라 내 존재가 냄새 나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식탁에 앉기 전에 창문부터 열어요. 바람이 확 들어오고 내가 만든 국의 김이 금세 식어버려요. 아들도 그걸 말리지 않아요. 엄마, 며느리도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래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민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내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밤에 혼자 손을 비비며 냄새를 맡아요. 여전히 비려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살아온 세월이 스며 있는 걸 알아요. 생선 냄새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냄새예요. 나는 그 냄새로 가족을 먹이고 키우고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냄새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냄새를 가진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숨겨도 지워지지 않는 자기 인생의 냄새 말이에요. 나는 오늘 그 냄새와 함께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머니, 생선 냄새는 좀 빼고 오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던 날이 있었어요. 말투는 웃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죠.
나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안에는 시장에서 얻은 고등어 한 토막이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손끝이 더 짜게 느껴졌어요. 이건 손님이 남긴 거야. 아들이 좋아하잖아. 내가 말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사온 것처럼 비닐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냉장고 대신 싱크대 옆 쓰레기통에 넣더군요. 어머니, 냄새 배니까 버릴게요. 대신 내일 제가 고기 사올게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고맙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 집에서 뭘 해도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날 저녁 내가 멸치국을 끓였어요. 국물이 잘 우러나서 냄새가 고소했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더니 고개를 돌리며 창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또 생선이에요? 아니야, 멸치만 넣었어. 그 멸치도 생선이잖아요. 그 대답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바람이 훅 들어오고 내가 끓인 국은 금세 식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그릇보다 내 마음이 먼저 식더군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냄새라는 말을 자주 꺼냈어요. 이 옷에서도 생선 냄새가 나요. 주방 수건은 어머니 전용으로 쓰세요. 세탁기 같이 쓰면 냄새가 배요. 나는 말없이 웃었어요. 시장에서 평생 일하며 벌어온 냄새였는데 이 집에선 그게 더러움이 됐죠. 그래서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씻었어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주방 세제, 표백제까지 써봤어요.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점점 더 짙어졌던 것 같아요. 밤이면 손끝을 맡아봤어요. 그래, 비린내가 나요. 하지만 그건 생선 냄새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냄새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내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아내가 예민해요. 임신해서 그런가 봐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나는 웃었죠. 그럼 내가 조심하지. 그런데 그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시장 일도 이제 그만하세요. 손주 태어나면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쉬라니.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쉬라는 말은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리더군요. 나는 그날 밤 시장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내일은 내가 좀 늦을게. 그 말 한마디에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탁기에서 돌린 옷을 꺼내며 냄새를 맡았어요. 섬유유연제 향보다 생선 비린내가 먼저 올라왔죠. 나는 그 옷을 그대로 들고 마당에 나가 밤 공기에 걸어두었어요. 달빛 아래 내 손등에 굳은 살이 반짝였어요. 그래, 저게 내 인생이었지.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이 누군가에게 지워야 할 냄새가 돼버린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어요. 오늘은 냄새 나지 않게 냄새 없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사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냄새로 새어나오는 법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셋 사이엔
보이지 않는 냄새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가족의 사이를 갈라놓았죠. 그날도 시장에 다녀온 저녁이었어요. 고등어 2상자랑 오징어 1줄. 그걸 팔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했죠. 집에 오자마자 앞치마를 벗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냄새가 너무 심해요. 나는 얼른 손을 흔들었죠. 금방 씻을게. 냉장고에 고등어만 좀 넣고. 그런데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내 손에서 비닐봉투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런 거 집에 들고 들어오지 말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뒤에서 그릇을 3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고등어, 오징어 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데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놀러도 못 와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죠. 그래도 먹을 건 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내일 구워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는 뭐든 생선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어요. 나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쨍그랑. 그 소리가 마치 내 숨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내 손을 덥석 잡더니 힘주어 밀쳤어요. 그리고 곧장 팔을 감싸며 외쳤죠. 아, 아파요. 어머니, 왜 이래요? 나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너 손을 잡으려던 거야.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달려가서 울먹이며 아들 품에 안겼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를 밀쳤어. 내가 생선 얘기 좀 했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런 적 없어. 내 아내가. 그만해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귀를 때렸어요. 항상 그래요, 엄마는. 자기가 한 일은 절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잖아요.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만 좀 하라고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엄마는 늘 냄새나는 손으로 나를 잡고 시장에서 생선 냄새 묻은 돈으로 나한테 밥을 사주고 그게 자랑스러운 줄만 알았죠. 근데 이제 그게 창피해요, 엄마.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게 창피했니? 응. 냄새나는 그 손이 이제는 보기 싫어요. 우리 애도 곧 태어나는데 그런 손으로 안아주지 마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요.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가요. 제발 좀 나가요. 그 소리가 마치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방문으로 들어가 낡은 보자기에 옷 몇 벌을 챙겼어요. 통장,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엔
젖먹이던 아들을 안고 웃는 내 얼굴이 있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손으로 키웠는데 그 손이 그렇게 더럽니?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아들이 한마디 더 했어요. 엄마,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그때 봐요. 지금은 좀 떨어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섰죠. 골목에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내 손끝에서 비린내가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이번엔 생선 냄새가 아니라 아들의 말이 남긴 상처 냄새였으니까요. 집을 나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그렇게도 높고 내 마음은 그렇게도 낮았어요. 손에 들린 건 낡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어요.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그걸 꼭 껴안았죠. 그 안에는 내 평생이 들어 있었거든요. 나는 집 쪽을 한참 바라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 웃음소리, 그 안엔 내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그 집은 분명 내가 일군 집인데 이제는 내 냄새조차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시장 쪽 여인숙에 방 하나를 얻었어요. 낡은 전등 아래에서 나는 가만히 손을 바라봤죠. 그 손, 생선 비늘이 배고 칼자국이 남고 아직도 비린내가 배어 있는 손. 그런데 그날따라 그 냄새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게 나라는 증거 같았거든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냄새 나면 어때? 냄새 덕에 살아온 인생인데.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평생 모아온 적금이랑 아들 앞으로 돌려놓았던 예금 증서가 있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넘기려고 다 미리 정리해 놨던 거예요. 창구 직원이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물었어요. 이 계좌 상속인 지정이 아드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근데 이제 그거 바꿀게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내 손냄새로 다시 살 거니까요. 그날 나는 모든 예금을 내 이름으로 되돌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의 1층을 새로 임대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죠. 복순 생선가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 문구를 붙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래 묵은 소금이 빠져나가는 눈물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반겼어요. 어이구, 복순이 다시 왔네. 그 손이 그리웠지. 냄새도 그립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 냄새 아직 안 죽었지.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문을 닫는데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마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욕하겠죠. 비린내 나는 여자라고. 그래요. 이제 나는 그 말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냄새는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사랑이 썩어가는 냄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그 썩은 냄새 대신 다시 소금 냄새 맡으며 살기로 했어요.
내 손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그 손으로 나는 나를 구했으니까요. 가게를 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장 초입자리라 그런지 사람들은 내 앞을 스치듯 지나가기만 했어요. 내 생선 앞에선 잠깐 멈췄다가 코를 찡그리고 돌아서더라고요. 아직도 저 냄새야? 누가 중얼거린 말이 들렸어요.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생선을 닦았어요. 냄새 난다는 그 한마디가 다시 옛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그 말을 삼키지 않았어요. 그냥 내 손끝으로 생선을 더 단단히 잡았죠. 냄새가 나야 신선한 거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옆 가게 명자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복순 씨,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손님 기다리느라. 명자가 도시락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시장 일은 냄새가 밥이야.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우리는 가게 뒷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김치랑 멸치볶음을 나눠 먹었어요. 복순 씨는 냄새가 손에 배어서 그런가 생선 다루는 솜씨가 여전하네. 이 손이 그래도 나 먹여 살렸죠. 그때였어요. 시장 쪽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바구니 하나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길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생선 비늘이 얼굴에 붙은 채로 울먹이더군요. 나는 얼른 달려갔어요. 괜찮니? 어디 다쳤어? 아이는 머리를 흔들며 울음을 참았어요. 엄마 심부름하다 생선 떨어뜨렸어요. 아이가 손에 쥔 건 고등어 한 토막이었어요. 흙에 묻은 그걸 나는 주워서 물통에 헹궈줬죠. 이건 내가 다시 줄게. 가져가서 맛있게 구워 먹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요? 그래. 생선은 떨어졌다고 나쁜 게 아니야. 다시 씻으면 돼.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뛰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 손잡이에 뭔가가 걸려 있었어요. 종이 한 장. 아줌마, 고등어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엔 돈 내고 살게요.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내 마음을 꽉 붙잡았어요. 나는 그 종이를 조심히 접어서 가게 계산대 밑에 넣었어요. 그래, 복순아. 아직 세상은 괜찮다. 그날 이후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냄새를 싫어하던 사람도 내 생선 앞에서 멈춰서더라고요. 복순 씨, 이거 손질 참 곱다. 복순이네 생선은 믿을만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이 냄새나야 제맛이에요. 손님들이 웃었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다시 힘이 났어요. 생선 냄새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그건 내 살아있는 냄새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시장엔 물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 손엔 비늘이 반짝였어요.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냄새 덕분에 나는 다시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도 새벽 5시였어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장길에 나는 홀로 생선 손질을 하고 있었죠. 칼끝이 은빛 비늘을 긁을 때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손끝에서 퍼지는 냄새, 비린내 같지만 내게는 고향 냄새였어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문이 삐걱 열리더니 그 애가 서 있더군요. 내 아들,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 나는 잠시 칼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는 눈시울이 젖어 있었죠.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졌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칼끝을 들어 생선의 내장을 조용히 꺼냈어요. 비린내가 피어올랐죠. 며느리가 손을 모으며 울먹였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미웠어요. 냄새도 말투도.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다 어머니의 세월이었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생선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툭! 머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시장 안으로 퍼졌죠. 그 순간 아들이 나직이 말했어요. 엄마, 그 돈 다 엄마 명의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거 우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엄마도 알잖아요. 우리 요즘 힘든 거. 며느리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요. 나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힘든 건 알지. 잠시 멈췄다가 나는 아주 낮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시작물에 손이 트고 냄새가 배어도 너 하나 키우려고 버텼던 그 세월이 내 전부였어.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나를 내쫓던 내 얼굴 아직도 기억나. 내가 문을 닫고 나가던 그 소리.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울음이었어. 며느리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땐 저도 너무 어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이제 용서 같은 거 안 해. 미워하는 것도 그만뒀어. 그냥 너희 없이 살기로 한 거야. 아들이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그러지 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 손을 밀어냈어요. 냄새 난다고 나를 내쫓던 그 손이잖아. 근데 말이지, 나는 그 냄새 덕분에 살아. 나는 다시 칼을 들어 생선을 손질했어요. 칼끝이 비늘을 타고 나가며 햇빛에 반짝였죠. 이제 나는 내 냄새로 숨쉬고 살 거야. 너희는 너희 냄새로 살고. 며느리가 엎드려 울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고요하게 들리더군요. 나는 그 뒤로 한참을 도마 위 생선을 바라봤어요. 가게 안엔 생선 냄새와 사람 냄새, 그리고 내 숨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들이 섞여서 묘하게 따뜻했어요. 밖에서는 장꾼들의 웃음소리가 터지고
시장 입구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죠. 나는 그 모든 소리가 좋았어요. 나는 다시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흘러나왔어요. 가게 앞에 한 손님이 섰어요. 아주머니, 이거 손질 좀 해주세요. 나는 칼을 들며 웃었죠. 네, 금방 해드릴게요. 손끝에서 다시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건 내 손의 냄새, 내 삶의 냄새였어요.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 들었다고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을 돌보는 일, 자식을 돌보는 일, 남을 돌보는 일이 아닌 바로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복순처럼요.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